그러면 이제 82쪽입니까? 예. 십성의 대인 관계인데, 자, 제가 전에 그 왔고, 뭐, 별표하고 기초 과정에서, 중국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하면서 제가 이 두 장씩 드린 게 있죠. 예. 예. 요 내용인데, 사실은, 여기 없는 내용이 여기 좀 더 추가적으로 되어 있거나, 또 아니면 이 내용이 여기 이제 이 구분해 놓은 거나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게 새로 된 거 하고 있죠. 예, 그거 갖고 계시는 이 친구고, 예. 그 요걸 한번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성의 대인 관계라는 그냥 우리 육친적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다른 거는 여기 보면 우리가 뭐 이 상생상극 책 내가 프린트물 드린 거 보면 여기 뭐 비견은 비급은 뭐 주체성 경쟁심 질투 시기 뭐 생존 욕구 우리 쭉 적어놨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뭐냐면 대인 관계는 그냥 단순하게 대인 관계인 것만 하는 거예요. 자, 가족 관계, 그죠? 그다음 직장에서의 만약에 지금 여기 비견의 십성적 대인 관계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가족적인 대인 관계에서는 동성애 형제, 비견은 이제 이렇게 뜻한다는 거죠. 자매, 사촌, 뭐 이제 이렇게 이걸 이제 다 비견의 육친적 관계다. 그다음 직장에서의 또 비견이란 이 말입니다. 직장에서 비견은 동급의 직원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한 가지 또 사회에서의 비견은 비견적 대인 관계는 친구인 거죠. 동성애 친구. 이미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이렇게 이해가 쉬워진 거죠. 따로 구분해 놓은 거죠. 근데 여기서 길흉을 해놨습니다. 하나는. 여기 길흉이라 하면, 비견의 길흉은 책에 보면 형제, 자매나 친구들의 도움으로 크게 길하거나 흉하다. 이 말입니다. 형제, 친구의 도움이 있으니 재물을 겁탈한다는 뜻으로 금전거래주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견뿐만 아니라 비견, 급제 다 따로따로 다 해놔 길흉을 표시해놨습니다. 이것은 이 운이 올 때는 그 육친적 관계에 놓여져 있는 내 인적 인프라, 그죠? 인적 구성은 이들로 인한 어떤 길이라면 그들로 인한 어떤 좋은 일, 그들로부터 발생된 좋은 일, 그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반대로 흉하게 다가오면 이게 뭐 다시 말하면 흉하다 하는 거는 많음을 흉해지는 거죠. 많으면 오히려. 그죠? 그래서 흉하다 하면 내 친구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내 걸 뺏어 먹을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거거든요. 특히 비견급은 재물을 극하니까 각자가 비견 재물을 극하니까 재물을 탐을 내는 거다는 얘기죠. 재물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근데 나 하나만 있으면 이 재물은 내 것이 되는데, 그죠? 내가 비견급이 운이 오면 나 아닌 또 다른 나의 경쟁자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경쟁자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나의 재물이 내가 갖고 있던 재물을 겁탈당할 수 있다 이거고, 그죠? 또 하나는 그로부터 좋게 다가오는 거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참 결정도 제대로 못 내리고 뭔가 하는 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러면 갑자기 그들로 인해서 내가 이 용기와 힘을 가지고 그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미루었던 일, 추진하지 못했던 일, 그죠? 이런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육친적 운이 올 때는 뭐 글자에 따라서 뭐 매년 이제 운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냥 운이 올 때는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길흉을 이건 이 육신적 관계이지만은 좀 한 부분적이긴 하지만 한 해의 운세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요건 또 비견급제는 이제 거의 같으니까 그죠? 비견과 급제. 급제는 특히 재물을 겁탈한다는 뜻이니까 금전거래를 주의해라. 길중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해당 육체의 그 육체의 도움으로 인해서 또 잘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 육친들은 비견급의 육친들은 다 내 친구와 동료와 같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비견은 나와 음양이 같은 거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같은 동성의 친구를 뜻하고, 그죠? 그 차이예요. 급제는 이성의 친구다. 그런 차이다. 그다음 이제 식신과 상관은 이건 이제 뭐 가족관계, 직장, 사회적으로 볼 때 식신은, 그죠? 식신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거든요. 그 식신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가족으로서는 여자 입장에서는 딸이고, 그죠? 조카, 또 남자는 장모. 그다음에 직장에서는 뭐 동성의 부하 직원이기도 하고, 그죠? 사회적으로는 조카나 자녀뻘 되는 손 아래 사람, 그럼 제자, 전수자 이런 사람들도 식신에 속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요거는 이제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식신과 상관의 이 대인관계는 대인관계의 십성의 것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아마.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길흉을 내가 넣어놨는데 그 길흉의 관계만 잠깐 이제 언급을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식신의 길흉의 관계를 보면 자녀, 이 길흉의 관계 자녀 수아들로 하여금 영화를 누린다는 것은 그 이 이제 식신적 대인 관계에 놓여 있는 그들로 인해서 이 말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내가 길하게 되거나 그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좋아지거나 이런 거고, 또 반대적인 입장은 뭡니까? 그들 때문에 내가 또 이 손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들한테 베푼 공으로 인해 갖고 나중에 크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또 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 가지고 나쁘게 다가올 때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50대 50이라는 얘기예요? 예? 길흉이 50대 50이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50대 50이 아니라 흉하게 다가올 때도 있고 그 길하게 다가올 때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잘 모르면 이들로 인해서 좋게도 되고 안 좋게도 된다니까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배우고 나면은 이제 내년이 나한테 뭐 내년 이제 이 계묘년이잖아요. 그래 계묘년은 결국은 계묘란 천간에는 내한테 또 육신적으로 다가오는 게 있을 끼고 지지에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비겁이 될 수도 있고 수일간자는 이 비견겁이 되잖아요. 비겁이 될 것이고, 그죠? 여기는 만약에 수일간자라면 비견 아니면 겁자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 지지에는 뭡니까? 이미 내가 수생목 하니까 식신 아니면 식상이단 말입니다. 그죠? 식신 아니면 상관이니까. 그러면 식신 아니면 상관이고, 이거는 비견 아니면 급제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일간자라면 여기서 이제 내가 해당되는 것에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 그죠? 그 식신 아니면 상관. 자, 상관은 길흉이에요. 상관의 길흉은 육신적 관계는 말씀 안 드려도, 그죠? 책에 이제 있는 내용을 확인하면 되고, 상관의 길흉은 힘들게, 책에 낸 내용입니다. 힘들게 키워 놓아도 지가 잘나서 잘된 줄 알고 쳐다보지도 않아 마음이 상한다. 수아들의 배신으로 고통받을 수도 있다. 자신이 오른팔에 대와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그 길흉을 이제 한꺼번에 적어놓은 거예요. 자, 만약에 상관운이다 내년에, 그러면 이들로 내 식상에 해당되는 이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흉하게 다가오면 이 사람들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거죠. 좀 만약에 뭔가 어떤 그 사회적으로나 비즈니스적으로 뭔가 제한이 들어온다면 진짜 좀 신중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만약에 길하게 다가온다, 그죠? 그 길흉은 신강신약적인 측면에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모르겠으면 이거 조심해야 되겠고, 또 아니면 긍정적으로도 봐야 되겠다,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 여기서 지금 해놓은 거는 단지 지금 딱 들어온 요거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육친 그 관계만 갖고 우리가 운을 실질적으로 보는 이제 고급적인 측면에서 들어간다면 운을 이렇게만 보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미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다양하게 일어나니까, 그죠? 상생상각이 다양하게 일어나니까 요런 그림을 딱 요런 그림을 그려놔 놓고 요거 가지고 비교 분석하면은
내가 내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하고 있는 거는 십성의 대인 관계란 여기에서 길흉은 단지 여기에 국한된 겁니다. 그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런 이제 하나하나가 이제 하나하나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드려야지 나중에는 종합적으로 우리가 응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재성은, 식상은 그렇게 넘어가고 재성의 대인 관계는 가족적 관계, 직장 관계, 사회적에서의 어떤 대인 관계는 책에 메모되어 있고, 그지? 여기서 이제 이 편제의 길흉은 해놨어, 길흉은. 그래, 길흉은 결국은 여기에 편제에 속해 있는 육친적 그 대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하는 일에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또 아니면 반대적인 입장이거나 이거거든요. 여기는 단순 논리입니다, 지금.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려고 하면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길흉은 왜 하필이면 부친으로 인해서 일찍 성공할 수 있대, 부친. 편제니까, 편제는 아버지니까 이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수아로부터 큰 도움을 받게 되면 좋은 것이다. 이제 이래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노력이 부친으로 인해서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하필이면 부친으로 인해서 일어났습니다. 될 수도 있는 그런 암시하는 것도 있다. 믿는 도께 발등지킨다는 말을 듣게도 된다. 편제라는 것은. 그 다음에 정제적 어떤 대인관계는 가족적으로는 남자들은 아내를 뜻하고 직장은 종업원, 그죠? 세밀한 담당 직원, 세밀한 일을 맡는 담당 직원. 그 재성의 관계는 우리가 이제 조금 지금은 이제 대인 관계만 말씀드리는데 조금 또 심리 관계하고 드디어 이제 심리적 구조도 나오는데 재성의 관계라면 이미 내가 마음대로 내가 극하는 거잖아요. 극한다는 것은 그 받는 그 대상자는 내한테 이길 수 없다는 거잖아요. 전제잖아요. 내가 극한다는 것은 내가 놀부짓을 해도 그 사람은 그냥 당하게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으로 따지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야. 그래서 이제 그들로부터 이제 그러한 나와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재성적 관계다 이래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길흉은 여기 이제 정제의 사회적으로 보면 외부의 여성들 하고 비서 뭐 일어났습니다. 내가 부리는 사람 뭐 이래 해놨습니다. 그다음 내 일을 꼼꼼하게 봐주는 사람도 재성적 관계다. 길흉으로 다가오는 자녀를 잘 길러주고 내조를 잘하며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게 된다. 정제의 우는 이제 이런 환경에 된다는 거고 이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은 이 가정적인 환경으로 이제 내가 마인드가 달라지게 된다. 그다음에 아내의 종업은 비서 등으로 인해서 폐가 망신할 수도 있다. 여자로 잘못하면 여자로 인해서 폐가 망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육신들의 배신과 도움으로 길흉이 가름된다. 아까와 마찬가지 같은 맥락입니다. 그 평관은 이제 관으로 평관과 정관으로 하는데 평관과 정관에서 평관은 사회적으로 여기 사회적으로 보면 자, 가족 관계에서는 자, 남자는 자녀를 뜻하고 여자는 무중한 남편 애인을 평관이라 합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보면 사장, 두려운 사람. 그 평관은 두려운 상사죠. 그 사회적으로도 보면 여기서 보면 강도, 테러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통제하고 그죠?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그 대상자를 평관이라 한다는 거죠. 평관적 관계. 그 이제 평관적 관계는 어떤 환경에서도 여기는 대인 관계만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환경에서도 평관적 환경이 오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음대로 안 되고 그 틀에서 못 벗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거는 그 일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나한테 평관에 해당된다는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평관적, 지금 대인관계만 이야기했지만 어떤 평가 환경도 그것도 평관적 환경이다. 그래서 저는 표현하는 게 평관적 환경은 가다가 경찰 만나는 것도 많습니다. 내가 운전해 가는데 경찰이 갑자기 차 세우라. 이 뭐지 신호등도 다 있는데 이것도 평관적 행위예요. 그 평관적 행위를 당한 거라 내가. 또 그런 관계. 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떤 그 제동 거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그래서 이 제식의 표현은 뭡니까? 인생 살다가 보면 굉장히 어려울 때 됐다는 거죠. 그래 가다가 법 만나는 꼴이 되는 거죠. 그죠? 어떤 그런 거. 그 다음에 내가 뭐 아파갖고 되게면 그렇다. 평관적 기운이면 내가 몸을 상할 수도 있습니다. 평관적. 그 어쨌든 어떠한 경우든 간에 평관의 운에서는 상당히 힘이 든다. 그렇지만 평관을 길적으로 좋게 써야진다는 것은 평관과 정관은 이 평관과 정관은 간에 어쨌든 간에 이 나의 명예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명예를 뜻하기도 하지만 평관을 좋게 쓰는 사람들은 우리 저 임시직이기도 하지만은 선출직, 뭐 심지어 국회의원, 대통령 뭐 다 어떤 평관의 기운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국회의원 되려고, 뭐 의원 되려고, 뭐 하면서 그 선출직 되려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그게 전부 평관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관은 여기 이제 길흉에 보면 비록 힘은 들지만 좋은 결과가 있다. 그다음 항상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결과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대체로 흉한 남씨만 더 많다. 평관이라면 대체적으로. 예? 그러나 타고난 인내심으로 대인관계에서는 좋은 평판을 받을 수도 있다.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평관이라 하는 것은 이 우리 십성 10개의 이 성별 중에 가장 인내라는 글자거든요. 인내를 잘하는 겁니다. 평관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이 어려움을 한번 겪어본 사람과 안 겪어본 사람과의 차이예요. 그래 평관에 있는 사람은 그만큼 다른 어떤 환경에서도 좀 극복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뭐 남자들 예를 들어서 뭐 좀 힘든 군대 생활을 하고 오면 사회생활 잠시나마 좀 어떤 상황을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정신적으로라도 그런 측면에서 평관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정관은 뭐 가족 관계나 직장 관계나 이래 있지만 다 상사예요. 상사. 내 윗사람들. 그런데 나를 억압적으로 지 마음대로 나를 조종하고 억압하고 완전히 이 놀부 행시하는 거는 평관이었고, 그다음에 이 정관은 따지고 보면 나를 잘되게 해주는 거죠. 정도껏 제도 하에서 이런 거거든요. 지나친 거는 나를 바로 잡아주는 거다. 이래 이제 생각할 수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회적으로는 정관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어려운 대상이다. 그죠? 일단 그 어려운 대상은 윗사람이다. 어려운 대상이다. 그 다음에 이 규칙, 규범, 뭐 이런 걸 이 경찰관, 거부할 수 없는 대상. 그죠? 거부할 수 없는 대상은 다 관이라 하는데 내 윗사람이니까. 그런데 정관은 저를 적절히 이래 이 제도를 하려고 하는 거고 평관은 무지막지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그런 이제 차이가. 그래 상대방 이 관적을 입장에 처해져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평관은 굉장히 크게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정관은 적절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다가온다. 그래서 여기 길흉은 보면 정관은 대체로 좋은 작용을 많이 하죠. 남편으로 인해서 행복한 생을 보내는 알뜰한 보상금을 받는다. 길흉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남편 때문에 이 꿈도 접어야 하고 삶도 항상 고통의 연속이다. 그치? 안 좋게 작용하는 게 그렇다는 얘기죠. 고생하면 빌어서 남편 봉양할 팔자다. 만약에 정관이 일제에 깔았어. 다시 말씀. 어떤 사람은 똑같은 정관이 일제에 깔는데 어떤 사람은 남편 덕에 살고 어떤 사람은 남편 덕에 골병 들고 이 말이거든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도 자식 때문에 남자들한테는 관이라는 게 자식이니까. 그죠? 자식 때문에. 그래 결국은 구조가 보면 이런 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남자들은 자식과의 관계에서 이미 자식은 버겁다는 거죠. 윗사람과 같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자식은. 그죠? 이걸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식 때문에 고생하면서 고생하면 흉이고 자녀 때문에 살만 남은 길한 것이라는 얘기죠. 이 관운이 좋으면은 내 자식 때문에 내가 기분 좋고, 그죠? 관운이 좋지 않은 배는 자식 때문에 또 마음 고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래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인성은 편인과 정의를 뜻하는데, 인성은 잘 아시겠지만 가족과 직장과 사회적으로 보면 엄마와 무정한 엄마, 그죠? 그다음에 이제 편인은 무정한 엄마, 모친, 뭐 갈려고 계모 이러는데 옛날 표현에서 계모입니다. 좀 무정하고 엄한 엄마, 그죠? 무정하지만 도움을 주는 상사, 직장으로는, 그죠? 그죠? 인성 어쨌거나 간에 나를 생해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정하지만 도움을 주는 상사, 사회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도움을 주는 사람, 사회적으로 필요하면 이제 도움을 주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이 길흉으로 보면 알뜰하게 원하는 대로 보살펴 준다. 그다음 사사건건 불편한 요구로 일이야 풀리고 어려워 차라리 없는 게 낫다. 그 이제 이 말이 무슨 하면 이 일은 좀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지나친 잔소리와 이런 관계 때문에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도 든다 이겁니다. 도움을 받는다면, 그죠? 그다음 편인성, 지금 이 편인의 문제는 아까 제가 또 편인이 하는 것은 식신이잖아요, 식신. 그 식신은 내가 활동성이고 또 나의 건강이거든요. 그 편인의 운을 좋지 않게 작용하면은 그들로 인해서 이런 관계 부담도, 그런 도움은 내가 어떤 도움을 받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내 밧줄도 끊길 수도 있고, 그러면서 내 건강상의 활동성도 제약받을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연계해서 완결한다면. 그 다음 정의는 나를 무작정 생해주는, 조건 없이 생해주는 모친, 그지? 그래, 이제 이 가족적으로 보면 사위도 정인의 관계고, 이모, 그 나를 다 이제 도와주는 그런 관계죠. 그 직장적으로 보면 나를 알뜰살뜰히 챙겨주는 상사, 윗사람. 그런 사람은 나한테 이 정인적 관계다는 거죠. 그래, 정인적 관계인지 편인적 관계인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 상황에서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언제라도 필요하면 도움을 주는 사람은 나한테는 정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여기서 길흉은 하는 일마다 보호받아 후광으로 작용하게 되고 어머니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꼬여서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인성이 많으면 결국은 엄마의 개입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 엄마는 모든 일에 엄마가 개입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이제 흉하게 다가오면 엄마 때문에 조져놓는다는 거지. 강하게 키워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머럭할 때는 때로는 머럭해야 되는데 안 머럭하고 오냐 자꾸 그게 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그게 이제 엄마 때문에 조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길과 흉을 분별했습니다. 자, 여기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십성의 대인 관계는 이런 관계, 가족적으로, 직장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관계에 처해 있는 그런 환경이나 그런 사람들을 대인 관계를 하고, 그 길흉은 그들로 인해서 또 그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길과 흉으로 운이 작용될 수도 있다. 그렇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십성의 성격과 심리. 자, 성격과 심리는, 자, 여기 보면, 자, 이번에 뭘 한번 해볼까? 상관 한번 보겠습니다. 상관. 지금 뭐 급제, 상관, 우리 길흉은 이미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길성과 흉성은 이미 이제 그 길성으로 한번 볼까요? 길성. 너무 자꾸 흉성으로 가려고 해갖고. 자, 비견과 급제 중에 길성은 비견이 낫겠죠. 이제 이렇게 보시면 식신과 상관 중에는 이제 식신이 길성이다. 그다음 정제와 편제에서는 편제보다는 정제가 길성이다는 거죠. 편관과 정관 중에서 정관이 길성이겠죠. 인성, 정인, 편인은 당연히 이제 정인이 길성이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성격과 심리는,
자, 성격과 심리는 성격과 심리를 작용하는 것은 우리가 성격 일간에 있는 글자를 보고 그 사람 명주의 그 사람의 어떤 정신적 성향을 알 수 있다는 거 있잖아요. 알 수 있는데 그다음에 이 사람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격과 심리는 그 일주를 가지고 일지 속에 있는 거 일지에 있는 지장간이 그 사람의 심리로 작용합니다. 또 그다음에 지지에 천간의 것도 당연하지만은 지지에 있는 것들의 합이나 충이나 또 그다음에 지지에 또 강한 오행이 있으면은 그게 어디 작용한다? 바로 일간에 작용합니다. 일간에 거기 심리로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 성향이죠. 행동적 성향으로도 작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심리적 성향은 진짜 지지의 그 강한 오행들은 나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심리 그 사람이 행동적 성향으로 드러나죠. 근데 합이나 이런 것들은 천간의 글자 일간과의 합이나 그다음에 충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적 성향으로 드러나겠죠. 심리적 성향은 그 보이지 않는 일지의 지장간이나 그다음에 합형에 의해서 변화하는 이런 합화되는 오행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작용합니다. 또 지장간에 있는 것들이 심리적으로 작용, 일지에 있는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이제 지장간에 만약에 이제 뭐 토가 깔렸어, 그죠? 진술충 및 토가 일지에 깔렸다. 그럼 토로서 작용하잖아요. 그 비견으로서 작용하지만 심리는 그 속에 있는 것이 이 진술충 및 토 속에 지장간으로 있는 것들이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충에서도 작용하고 합에서도 작용하고 합화돼서 작용한다는. 그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성향은 그 갖고 있는 이 지장간 속에 갖고 있는 것들은 내 심리로 작용한다. 그래서 천간에 있는 것들은 내 정신적 환경이죠. 심리 정신적 환경은 나의 생각적 정신적 환경은 저 사람 사고방식은 이런 거 있잖아요. 심리적 환경은 어떻게 갑자기 돌출될 수도 있는 거거든. 내가 없는 것들이 또 발휘할 수도 있어요. 내가 없는 게. 아까도 이제 잠깐 기초과정에 오늘 시장관을 했거든요. 시장관 하면서 내가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나도 내가 이런 일이 내한테 이런 성향이 있었나? 착해라 이럴 수도 있다. 내가 몰랐던 걸. 이런 게 이제 심리적으로 자꾸 숨어 있는 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여기서 표현한 건데 그 심리는 가장 이제 이 영향을 입는 게 바로 일지 속에 있는 지장간의 영향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지에 있는 것들은 지지의 현상, 내가 행동 현실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행동적 성향이거든요. 그 심리는 행동적 성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속마음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신적 천간에 있는 거는 일간 및 천간에 있는 것들은 내 정신적 환경을 알아보는 거고, 그죠? 천간의 글자가 만약에 뭐 내년에 내 지지에 있는 글자와 합이 되거나 뭐 형이 되거나 충이 되면은 그의 반응에 의한 생각이 방향성이 더 내년에는 우회해야지 생각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고, 지지에 있는 것들은 내 환경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도 현실적으로. 심리는 보이지 않는 내 속에 뭔지는 모르는 것들이 아직까지 시야 속에 있는 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어나는 끄집어내려 쓰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구분해서 볼 때 그 사람의 심리적 성격과 심리적인 것은 고려놨습니다. 고려했을 때 이제 각각 육신적으로 비견적 심리가 강한 사람들은 어떻다, 그죠? 급제적 심리가 강한 사람들은 어떻다, 이 내용입니다. 식신적 심리가 강한 사람은 어떻다, 그죠? 식신 한 가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식신은 솔직하고 자유로우면 창의적이다. 굉장히 뭐 식상은 이 자유, 상과는 더 자유적인 거. 그러면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기획력이 뛰어나고 언변에 화려하지 않지만 조리가 있고 문장력이 좋다. 그죠? 식신은 좋은 거 다 합니다. 보면 읽어보면. 그러면서 안정적이고 배짱도 있고 모험심은 약하다. 자, 이렇게 돼요. 이래서 이제 이 심리는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일지에 있는 수모제에 있는 그런 것으로 분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또 십성의 심리 구조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왜 내가 이런 많이 났냐면 요게 요 각도만 조금만 벗어나도 사실은 다른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지난번에 내가 어디서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어디 예를 들어서 뭐 철학관에 가서 뭐 물어보면 여기서는 이하고 저기서는 저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와 다릅니까? 라고 하는데 제가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이 말했을 때는 포커스를 어디다 뒀고 똑같은 말인데 이 말했을 때는 이 포커스를 이 다른 데 뒀다는 거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야기했는 각각의 사람들은 같은 내용을 갖고 이야기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알아듣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만한 수준이 안 되니까 다르게 들릴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몇 가지로 실어 놓은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우리가 응용을 다 해야 되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년에 뭐 식신이든 상관이 우리 왔어. 그러면 요거만 딱 이야기한다면 그 운이 오니까 그 환경은 이게 올 것이다 당연히. 그럼 그게 왔어. 이 글자가 와서 내 있는 그 명에 있는 글자들을 어떻게 반응을 하니까 그 반응들이 오히려 더 나오거든요. 그 반응이 내가 더 그 환경을 내가 겪어야 되는 건데 그 대개 가면 오는 요거만 이야기한다는 거죠. 저기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또 듣기 또 다른 사람은 이미 반응했는 걸 갖다가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게 극하는 걸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그죠? 이게 또 생하는 걸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는 거죠. 자, 십성의 심리 구조. 이 조금 전에 이제 이 성격과 심리를 했는데 심리 구조는 뭐 조금 전에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이 심리 구조는 대개가 이 진보적인 성향과 보수적인 성향, 대체로 이제 비겁과 식상은 이 진보적인 성향이고, 그다음에 이제 관성과 인성은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이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따지고 보면, 이걸 이제 심리 구조를 이제 놓고 보면. 비겁과 식상과 그다음에 이 재성과 관성과 인성이 이렇게 그죠? 이렇게 주로 행동하는 내가 행동하는 것은 기준은 비급이지 않습니까? 내니까 내가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은 식상이란 말입니다. 이거든. 식상은 행동적인 거죠. 인성은 뭡니까? 이 생각적인 부분, 생각적인 부분. 생각과 행동이라고 보면 되죠. 행동. 이건 재성은 여기와 있으면은 이쪽에 소속되고 여기와 있으면은 이쪽에 소속된단 말입니다. 이건 여기에 대한 결과지만 여기에 대한 시작이고 하거든요. 이런 결과. 그렇게 놓고 볼 때 비급은 주체성을 뜻하고 뭐 이래 하지만 식상은 이 과정이니까 과정에 대한 결과고 그죠? 그래서 일단 이 진보적 성향과 이 정치적인 관계 없습니다. 정치적 성향을 내가 또 뭐 따로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은 정치적 성향으로 비교해 봐도 진보적 성향은 굉장히 행동적입니다. 행동. 보수적인 성향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행동적이지 못해요. 그것도 봐도. 그런 이제 그 장단점을 갖고 있겠지만은, 그 이제 여기서도 보면 이 10개의 그 십성에서 심리적 구조는 여기서 특징, 특성, 긍정적으로 봤을 때의 심리 구조와 그다음에 직업적, 부정적으로 봤을 때의 심리 구조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용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비견의 적용은 주체성이므로 사회성은 없다라고 했는데 이 비견이 주체성이 강할 때는 주체성이 강해서 사회성이 없다라는 것은 휩싸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요래만 해놨는데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내가 자기 위주로 리더십은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 위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지나치게 강하면 부정적이고 다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10개의 별동 중에 그 10성 중에 그게 강하면 부정적으로 보면 되고 적당하면 그죠? 적절하면은 이제 긍정적으로 풀이하셔도 된다는 거죠. 심리구조. 여기 제가 좀 심리구조 넘어가도 되겠지? 한번 읽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네. 예. 혹시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좀 말씀을 또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넘어가고. 요 분량이 저도 이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예, 그러면은 이제 사주 그 구조를 보고 예, 그러니까 이제 내 일관주의의 어떤 그 만약에 식신이 좀 강하면은 예. 이 식신의 심리 구조가 드러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개수가 뭐 3개 이상 4개 이상 요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자, 구조에서 식신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할 때 이제 식신의 그 심리 구조가 참 드러난다 이 말씀. 말씀드릴게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 천간과 지지와 지장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천간의 관장하는 것은 생각적인 부분이죠. 그 다음에 지지가 하는 것은 내가 행동적인 겁니다. 실제적으로. 심리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행동이 일어나기 이전에, 나도 모르는 거, 나도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심리를 갖고 있냐고 모르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지장간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간의 어떤 기로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사구적인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죠? 일단 오행적으로는, 금수적,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겠구나, 생각이.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겠구나,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겠구나. 행동적이겠네, 또 아니면 이 생각 지향적이겠네. 그죠? 이 큰 틀에서. 그래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지지의 것들로 봐서는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거든요. 행동으로. 생각은 차분하면서 머릿속에 천간에는 금수 기운이 많아. 그러면 사람이 참 차분하면서 좀 이래 탁 끊고 매고 잘하겠는데 지지에서는 만약 목화가 많아. 그럼 확 행동으로 한다는 거죠. 행동이 빠르네. 행동 위주고. 금수면은 또 어떻습니까? 행동 위주고 행동 늦죠. 천간에는 목화가 있는데 지지에는 금수가 있어. 생각은 굉장히 빠른데 행동은 느릴 수도 있더군요. 심리는 그 지장간에 그 사람 심리를 모르잖아요. 그 심성을 알 수 있는 이러한 행동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주로 하는 거죠. 보이지 지지에 있는 것들은 보이지는데 지장간에 있는 이 행동적인 것은 우리가 안 풀어보면 사실 몰라요. 그 속에 뭐 오행적으로 목화가 있는지 금수가 많이 있는지 그죠? 또 아니면 뭐 화의 오행이 많은지 금의 오행이 많은지 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심리적 성향은 달라지는 거죠. 행동은 이렇게 하더라도 그 속에 예를 들어 해수 같은 경우도 그 안에 지장간 속에 간목이 들어있어요. 그죠? 또 인목 같은 경우도 그 속에는 또 병화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뭐 이러듯이 그러한 내가 이런 행동을 하지만은 그 병화의 어떤 심리적인 걸 갖고 있다. 인목이 만약 행동한다. 인목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범적으로 굉장히 막 리더십이고 이 활동적으로 활동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이 추구하는 마음 속에 추구하는 건 뭡니까? 병화거든요. 이런 게 심리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지장간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래 세 단위로 구분해서 하시는 게 지금 여기 심리라 하는 것은 그렇게 지장간 속에 넣고 그걸 좀 말씀할 수도 있다.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적성분석은 자 적성분석은 결국은 여기 이제 각각 십성이 비견 한번 보겠습니다. 비견은 학업적인 분야에서 비견은 실질적으로 비견이라 하면 비견 가지고 뭐 하나를 학업적인 분야를 뭐 하러 가면 운동밖에 없습니다. 운동. 그죠? 이 주체성, 경쟁력, 지지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니까 그거는 이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건 운동시키면 잘하겠죠. 지지 싫어하고 이겨야 되고 막 이런 거니까 그죠? 이런 것. 그다음 직장 분야에서는 이 비견이란 자체가 고집이 좀 있다. 이거. 남이 시키는 일은
잘 안 하죠. 주체성이 강한 사람들은. 그러나 비견이 있다도 주체성이 약한 사람들은 내 주체성이 강한 것과 약한 것의 차이는 강하면 자기 본위주의적이고 모든 환경에서 자기 본위주의로 결정 내릴 것이고 약하다는 주체성이 약간 신약이라 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환경적인 것을 우선한다고 내 본위적인 것보다는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비견이라면 비견 자체가 강하다 하면